복귀 시점은 장고, 총리실에 쏜 화살. 자,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명, 비명, 이 적격,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논란이 매섭습니다. 자, 각종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며 국민의힘에서 비판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숱한 사법 리스크 속에서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 적격 판정 받은 걸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명이냐 아니냐가 민주당 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적격 판정 인사들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여러 혐의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이 나왔고,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선고됐는데 예비후보 등록 적격하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적격. 정봉주 의원은 미투 논란으로 민주당이 2020년에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와 가깝죠.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죠. 돈 부스럭 어쩌고 하면서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참 교훈이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그게 다 조작이라고 계속 했었고요. 그걸 이후로 민주당 전체가 대단히 비난했었죠. 그런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적격, 부적격 기준 논란이 민주당 안팎에서 넘어서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선거에 못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 단계인 예비후보 등록에서 적격, 부적격 기준이 공정치 않다라는 논란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 들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1심에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는데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된다라고 적격 판정을 내려서 사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데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혐의가 있는 의원들도 적격 판정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실은 뭐 흔히들 뭐 정가 몇 번 뭐도 있고 해도 다 통과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한 기류는요. 그보다 훨씬 경미한데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적격을 둘 테니 이번에 출마하지 말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똑같이 적격인데 희한한 자격을 해서 사실 친명과 비명을 또 걸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어느 기준이 그 적격의 기준이냐, 예. 공정심사의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심한 경우인데 실제로 내일 모레 그 유죄 판결이 엄연하고 또 판결이 나 있는 부분도 적격으로 통과돼 있고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트집 삼아서 명예를 위해서 적격을 시켜줄 테니까 이번엔 나오지 말아라든지. 아, 그래요? 그런 얘기가 그런 있었습니까? 정도 얘기가 있다면 상당히 개별적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후보자들이 많다. 예. 이것이 그냥 그대로 만약에 그나마도 민주당이 합리적 범주 안에서의 일부 뭐 적절하지 못한 게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천위가 자격심사위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진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경우 특히 현역 의원들도 그 속에 포함되는 의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공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그 누구 하나 다 열어보면 사소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낼지 한번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들으셨다는 적격 판정을 줄 테니 불출마하라라는 요구를 받은 인사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명입니까? 비명이죠. 예. 그 얘기를 직접 들으신 겁니까? 그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그
몇몇 사람의 케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죠. 그렇군요. 예.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취재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과 부적격의 기준이 친명과 비명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기자 출신의 안용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고무줄이죠. 기준은 명확한 강철로 만든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이 공직자 후보 검증위의 기준은 고무줄. 그냥 늘었다 줄였다 늘었다 줄였다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뭐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민주당의 뭐 전라남도에 후보로 나오는데 후보가 있었어요. 기소유예를 받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경명.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할 건까지 안 되기 때문에 유예한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당의 대표께서 세 개 법원에서 7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너처럼 기소 유예된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후보자 검증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는 꼭 그것도 아니에요. 뭐 황운하 현재 3년 징역 3년형을 선고를 이제 1심에서 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미 이야기 나왔지만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운하 노웅래 의원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봐준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소 유예된 사람을 부적격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면은 그냥 봐주고 저 편이면은 그냥 냉정하게 몰아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게다가 지난번에 정성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사이에 오간 카톡 내용을 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누구가 협의해서 누구누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누구나 민주당이 현재 적격 부적격 판단하는 후보자 검증위의 기조는 고무줄이다. 내 편이면 옳고 저 편이면 틀리다라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 사설도 1심 실형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자도 출마 적격이라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이 등장할 만큼 이 논란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적격 부적격의 기준이 친명 비명 아니냐라는 게 이 사설의 핵심 문제 제기일 텐데요.